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삼성전자 매도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그 삼성전자를 우리가 한 내년도 1분기쯤에 중국이 본격적인 반도체 부양책 100조 부양책을 내면 슬슬 조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설명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근데 해당 내용을 저도 이제 여러 번 돌려봤어요. 뭐 댓글에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너무 두루뭉실한 이야기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반성을 하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타이밍에 참고하실 만한 자료가 없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께서 모두가 꼭 알고 계셔야 될 만한 객관적인 지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께서 영상 시청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도움을 받으시기 위한 내용들 많이 준비해 봤으니까요. 제 의견과 다를지라도 정말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항상 감사한 분들에 대한 선물 내어드리고 있죠. 바로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AI 주도주 자료집이라든가 이번에 이 이외에 자료집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자료집은 로봇 자료집입니다. 로봇 자료집은 이번 달 말까지 만들어서 내어드릴 예정인데요. 로봇 자료 2026년도 기대되는 핵심 로봇 종목들 싹 다 모아서 여러분께 하나의 자료집을 내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쭉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우리 단기적인 급등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죠. 단기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 추천주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추천주 매번 내어드리고 있거든요. 뭐 시장이 좋을 때는 많이 추천 내어드리고 안 좋을 때는 적게 추천드립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단기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도 매번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자료집도 다 어플리케이션에서 드립니다. 여러분께 영상 마지막에 무료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면 저희 어플리케이션 당연히 100% 무료고요.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무료로 그냥 어플만 다운로드 받으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요즘 개인정보 논란이 많잖아요. 이용할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난 푸시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글을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보안 업데이트를 한번 했습니다. 이걸 하셔야지 바로 푸시 버튼을 통해서 푸시를 받을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분들은 지금 이제 업데이트까지 해두시면 좋겠다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글 올려드렸는데 보안 업데이트에서 어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 분들 업데이트 하시면 되고요. 아이폰 분들은 업데이트 따로 아직은 필요 없습니다. 안드로이드 분들만 업데이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삼성전자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고민인 점은 이거였어요. 내년 1분기부터 조심해야 된 건 맞는데 중국 부양책 나오면 도대체 전략 매도 시기는 언제일까? 근데 진짜 전략 매도라는 건 정말 쉬운 판단 아니거든요. 전략 매도는 언제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다가 지표를 하나 찾았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건 바로 뭐냐면 삼성전자의 매출 영업이익 성장률입니다. 매출 영업이익 초록색이 매출이라 보시면 되고요. 하늘색이 영업이익 성장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이죠. 뭐 매출 같은 경우는 천천히 좀 완만하게 떨어졌다가 완만하게 다시 올라왔다가 완만하게 떨어졌다가 완만하게 올라갔다를 반복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쑥날쑥하죠. 들쑥날쑥 하는 모습들. 뭐 이때는 뭐 엄청 잘한 2024년에 엄청 잘해서 늘어난다기보다는 사실상 이때는 그 작년에 워낙에 돈을 못 벌었어 가지고 영업이익이 더 많이 이제 바닥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반발 효과로 많이 올라간 것이고요. 뭐 적당히 상승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삼성전자의 고점 타이밍이 굉장히 비슷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사실 살짝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요걸 보여드리면요. 삼성전자의 지금 매출 영업이익이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영업이익 상승 추세, 지금 이제 매출 상승 추세,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갈 때, 상승 추세 타고 올라갈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상승 추세가 꺾기 시작하는 타이밍, 이
부분을 이탈하는 타이밍이 왔을 때, 이 거의 뭐 그 상승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왔을 때, 특히나 영업이익보다는 매출이 꺾이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왔을 때, 이때가 타이밍이 보통 어떤 구간이었냐면 이때가 고점 부근이었습니다. 성장이 멈추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조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매번 30%씩 성장했어요. 1분기에도 그렇고 2분기에도 그렇고 3분기에도 그렇고 30%, 뭐 36%, 뭐 40% 매번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분기에 뭐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 성장률이 다시 30%가 됩니다. 작년 대비해서 30%의 매출이 더 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한 거죠. 못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장률이 꺾이게 되는 순간부터, 이 성장률이 더 계속 이어지지 않고 꺾이는 순간부터 시장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항상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죠. 기본적으로 상승할 때는 계속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하락하기 시작하면 다시 계속 꺾일 거라고 예상하죠. 보통 이제 증권사의 컨센서스도 거의 비슷한 구조로 보통 가져가거든요. 구체적인 수주잔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는 기업들이 아니면 웬만하면은 이제 다음 매출에 대한 방향성이 꺾이기 시작하면 좀 보수적으로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딱 상승 추세가 꺾이는 순간부터 이 매출 성장은 했습니다만은 30% 분명히 잘했습니다만은 직전에 계속해서 이어오던 흐름이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가는 내리더라. 그래서 정확하게 성장 추세가 꺾이는 순간부터 주가의 반응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완벽한 고점 자리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거의 고점 부근이에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게 딱 그 동일한 타이밍들을 적어놨는데요. 2017년도 3분기고요. 3분기라는 거 3분기 실적이니까 3분기 실적은 11월 달에 발표되죠. 11월 달부터 주가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 1분기면 실적 발표는 4월 달이니까 4월 달, 뭐 1월 달에 고점 찍고 4월 달 부근부터 추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 2분기면 실적 발표 시기는 7월 달이란 말이에요. 7월 달부터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성장률이 계속 치고 올라갈 때는 함께 주가가 올라가다가 그게 무너지는 순간부터 주가가 고점을 형성하기 시작하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출 영업이익률 성장세하고요. 지금 현재 주가하고 상당히 상관관계가 굉장히 깊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가장 기본적인 논리기도 합니다. 이게 모든 기업들이 웬만하면 특히나 실적주에는 통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저점은 어떠냐? 저점도 의미가 있느냐? 저점까지 의미가 있어야 진짜 연관이 있는 거니까요. 실제 보시면 이 타이밍을 보시면 삼성전자의 저점은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매출하고 영업이익 성장률이 그 데드 크로스 할 때, 그러니까 비교적 매출 성장률은 완만하고 영업이익 성장률이 널뛴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중요한 건 매출 성장률보다 성장할 때는 영업이익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물건이 잘 팔리니까. 원래는 한 100원 주고 팔아야 될 거 120원, 130원 주고 판매하니까 영업이익이 원가는 똑같은데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영업이익이 상승하게 되는데 영업이익 상승률이 항상 그래서 잘 팔릴 때는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다가 매출 성장률보다 꺾이는 타이밍이 옵니다. 얘가 먼저 꺾여요. 항상 영업이익이 먼저 꺾입니다. 뭐 같이 꺾이는 경우도 있지만 급속도로 같이 꺾이다가 그 데드 크로스라고 해서 이렇게 딱 만나는 타이밍이 옵니다. 떨어지다가 만나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이때 타이밍을 보시면 18년도 4분기, 22년도 2분기, 25년도 1분기예요. 당연히 실적 발표 기준에서 날짜를 좀 봐야겠죠. 실적 발표 날짜 기준에서 딱 화면을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보시면 2024년도 4분기 실적 발표가 다음 연도 1월 달쯤이니까 잠정 실적을 발표하니까요. 그러면 보시면 요쯤이 저점 부근. 그죠? 2022년도 2분기 7월 발표니까 저점 정확히 요점 부근이네요. 요쪽 부근. 그리고 2025년도 1분기니까 4월 발표니까 요쯤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점이다 이런 건 알 수 없지만 확실히 저점 부근이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매출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삼성전자의 주가의 저점 고점을 정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딱 보면서 구분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현 구간은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렇습니다. 이제 막
영업이익 성장률이 매출 성장률을 뚫고 올라가는 중이에요. 뚫고 올라갈 때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미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죠? 긍정적인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 뭐죠? 매출 영업이익의 상승률이 매번 30% 성장하고 35% 성장하고 40% 성장하고 매번 이렇게 성장이 있었어요. 성장하다가 이게 30%로 떨어지는 시기, 그죠? 성장률이 유지되지 않고 흔들리는 시기. 이 흔들리는 시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다. 그러니까 똑같이 작년 대비해서 잘 판 건 의미가 없어요. 계속 더 많이 잘 팔고 더 많이 잘 팔 수 있는 모멘텀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이미 디램 계약해서 이미 매출 성장 나온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럼 30% 파는 건 너 원래 기본적으로 너 원래 30% 정도 잘 팔잖아. 너 원래 그 수학 점수 100점, 너 원래 수학 점 90점 이상 나오잖아. 90점 맞은 건 잘한 게 아닌 거예요. 주가를 추가적으로 올릴 만한 요소는 아닌 거죠. 95점, 100점 이 정도는 맞아줘야, 계속 올라간 추세를 보여줘야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사실 이게 가장 너무 기본적인 개념인데 여러분들께 삼성전자하고 상관관계를 봤을 때 눈에 딱 보이는 거라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의 이슈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더해서 성장할 게 있나? 더해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그걸 확인해 봤더니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금 1분기에는요. 돈이 벌릴 게 많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1분기 4월달 발표까지는. 왜냐? 매출 영업이익은 계속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 이유는 직전에 이제 메모리 계약 비싸게 했잖아요. 메모리 계약 비싸게 하면서 메모리 가격 상승에 대한 분이 매출 영업이익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나마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꽤나 뭐 주가에 반영되긴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해지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뭐냐면 엑시노스가 이번에 공개되었거든요. 지금 직전 대비해서 한 30%가량 성능이 성장한 지금 현재 엑시노스 버전을 내놓는데, 엑시노스가 뭐냐라고 하면 핸드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AP 칩이에요. 반도체 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전력.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뭐 전력 사용이 많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배터리 사용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저전력으로 핸드폰을 구동할 수 있는 반도체 칩을 지금 현재 직접 만들어서, 엑시노스가 삼성전자가 직접 설계한 거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넣는 건데요. 원래 그전 것까지는 외부에서 사왔습니다. 퀄컴의 지금 이제 반도체 칩을 사왔었는데, 이 퀄컴의 반도체 칩을 사오는 게 비용이 너무 비싸요. 매년 막 거의 뭐 10% 가까이 그 비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비싸다라고 해서 자체적인 도입을 결정을 한 거죠. 게다가 이 엑시노스는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이라고 위탁 생산 공장이에요. 위탁 생산 공장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삼성전자는 최근 위탁 생산 공장이 놀고 있어요. 뭐 완전 노는 건 아니지만 놀고 있어요. 왜냐? TSMC가 AI 시대가 오면서 AI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입증받은 TSMC만 한테만 기업들이 제품을 맡기는 거예요. 만들어 달라고. 삼성전자는 아무것도 아니게 됐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죠. 근데 이번 엑시노스를 통해서 그 공장 가동도 못하고 지금 이제 굉장히 놀고 있었던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공장이 놀아도 감가상각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청구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놀지 않고 공장을 돌린다는 것 자체가 감가상각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규모만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뭐 3에서 4조 가량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업이익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 엑시노스의 도입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된다. 심지어 매출액도 개선될 만한 여지가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상황상 보셨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뭐 지금 현재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나오고 엑시노스의 도입으로 본격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리고 이 흐름은 적어도 그래서 4월 달까지는 그래도 쭉 어느 정도는 들고 와 보셔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좀 슬슬 그래도 2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2분기면 7월 발표죠. 7월까지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HM4에 대한 공급 가능성이 매우 올라가고 있죠. 이미 HM4 브로드컴한테 자체 AI 반도체 만드는 구글의 TPU에 들어가는 HM4는 삼성전자가 납품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계약이 체결이 끝났고 얼마나 공급할지가 결정이 됐다라고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 TPU에는 공급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미정이라고 써놓은 건 엔비디아한테 공급할지 말지가 결정이 안 돼서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또 증가할 만한 이슈가 분명히 존재하죠.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2분기까지는 그래도 7월 달까지는 그래도 1분기보다는 아니지만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꽤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3분기부터는 비어 있습니다. 물론 3분기에도 새로운 AI 반도체의 수주라든가 뭐 테슬라의 반도체 수주하고 파운드리 공장이 더 추가적인 수주가 이루어지면서 삼성전자가 자체 AI 반도체를 직접 TSMC에 이어서 만드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면 특별한 호재성 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정적인 뉴스가 없습니다. 진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뉴스는 없어요. 그나마 뭐 이런 거 되지 않을까 저런 거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있긴 한데 뭐 계약 체결한 거라든가 구체적으로 진짜 될 것 같은 거 이런 건 없습니다. 이제 HM4는 진짜 그냥 해볼 만한데 이게 3분기엔 좀 애매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어떠냐면 2분기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이다. 즉 7월 달까지는 전량 매도할 필요는 없다. 분할 매도 정도는 할 뿐이지. 근데 3분기부터는 진짜 돌다리를 두드려 보면서 건너는 타이밍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는 보유 가능, 그러니까 7월까지는 뭐 어느 정도 보유 가능하고 3분기부터는 조심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현재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 상관관계를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장을 해도 작년 대비 매출 영업이익이 30% 성장했다고 하는데 왜 밀리는 거야? 밀리는 이유는 명확하다라고 설명드렸죠. 왜? 직전에 40% 성장하고 35% 성장하고 30% 성장하고 계속 성장 추세를 이어오던 게 꺾였으니까. 이 꺾이면 항상 주가는 어떻게 된다? 꺾이는 타이밍에 항상 주가는 같이 하락했었다. 고점 부근을 만들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이건 절대적인 지표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삼성전자를 좋은 타이밍에 다시 매수해보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아요?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영업이익이 살짝 꺾이면서 오히려 영업이익 성장률이 꺾이면서 매출 성장률보다 하락하는 타이밍에 오히려 삼성전자의 매수를 다시 한번 준비해보면 좋겠다. 이 타이밍이 가장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타이밍이다. 이 근본적인 기준 아래에 나머지 이슈와 내용들을 엮어서 같이 생각해 봐야 되지. 이 기준을 무시하고 갈 수는 절대 없어요. 이게 그냥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절대적으로 해당 내용은 확인하시고 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종목을 말씀 좀 드리고요. 뭐 일단 결론은 이거죠. 지금 신규 매수는 당연히 안 되는 구간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져가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매도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매도 타이밍은 일단 1분기까지는 일단 확실히 갈 들어가 됩니다. 4월 달까지는 그나마 뭐 최고점에 팔지 못하라도 그래도 고점 부근일 가능성이 높아서 매력적이다라고 설명드립니다. 드리고 2분기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근데 다만 3분기부터는 진짜 조심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 2분기까지는 긍정적이다라는 시선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말 어떤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릴까? 삼성전자 정말 어떤 내용이 도움이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화면에 보일 수 있는 자료까지 가지고 와서 잘 설명드린 것 같아서 좀 다행입니다. 꼭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신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제가 엄청난 이야기를 여러분들 드린 건 아닙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드린 건 아니고 정말 근본에 가까운 얘기를 드린 거니까요. 여러분께 해당 내용은 꼭 참고하셔서 메모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늘의 준비한 내용 마무리해 보겠고요. 우리가 그 삼성전자 이외에도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AI 반도체 유리기판 자료집 그리고 다음 준비하는 로봇 자료집까지 제가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이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핸드폰, 구글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 전부 다 검색창에 이재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이재진 검색하시면 되고요. 아이폰 사용자분들은 아이폰 앱스토어에 이재진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 나오고요. 급등 추천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필요 없습니다. 회원가입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시고 급등 추천주, 포착 자료 등
다양한 무료 정보들 클릭하시면 다 볼 수 있으니까 이용해 보세요.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 보시면 공직을 위에서 세 번째 자료집 있습니다. 자료집 클릭해 보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급등 추천주에 매일매일 추천 종목들 매번 올려드리니까 추천 안 드릴 때도 있습니다만은 매번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로 가시면 매일 아침에 시황도 드립니다.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전일장 상승 테마 관련된 종목들 보통 다음 날까지 이어가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보다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뵐 테니까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무료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는 분들 꼭 업데이트해 보세요. 제 업데이트 보안 업데이트 안드로이드 사용자분들 업데이트 하셔야 여러분들께서 바로바로 제가 글 올릴 때마다 내용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푸시 버튼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늘의 내용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항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응원의 댓글까지 달아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또 저는 댓글 보고 또 힘을 내서 다음 영상에 또 좋은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